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화성기지에서 산소 공급 시스템이 고장났다. 남은 자원은 30%, 제한 시간은 단 10시간. 팀원들을 설득해서 당장 해결책을 설계하라. 여러분은 여전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최고의 미래라고 믿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공식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기묘한 실험이 미국 텍사스 한복판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곳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구축 중인 차세대 교육 실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해요.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학교 이름이 없습니다. 간판도 없고요. 하지만 말이죠, 텍사스 현지의 교육계나 기술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부르는 아주 은밀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페릭입니다. 이건 확인된 정식 명칭이 아니라 내부에서 통용되는 프로젝트 이름에 가깝습니다. 이 점 제가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공개된 머스크의 발언과 2026년 현재의 실제 기술 흐름, 그리고 복수의 내부 증언과 업계 분석을 아주 촘촘하게 종합한 것입니다. 모든 게 공식 발표는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흩어진 조각들이 전부 단 한 곳,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 경쟁률이 무려 수천 대 1에 달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IQ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 확인된 공식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곳은 성적표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그런 낡은 학교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지금의 교육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혹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만의 리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천재 몇 명 키우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AI 시대에 누가 인공지능에게 지시하는 쪽이 되고 누가 AI를 보조하는 쪽으로 남게 될지, 그 잔인한 계급의 기준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텍사스 오스틴 인근입니다. 스타베이스, 테슬라 기가팩토리, 그리고 AI, 로봇, 우주산업 인프라가 동시에 모여있는 그야말로 미래의 심장부죠. 2024년 말부터 머스크는 이 지역을 단순한 공장지대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인간 실험구역처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이 교육 실험의 첫 번째 테스트 그룹이 외부에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을 학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머스크의 새로운 시스템을 검증하는 베타 테스트 참가자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 2026년 1월 현재 이 프로젝트의 커리큘럼 일부가 업계에 살짝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진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시험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종이 시험지, 객관식 문제, 주관식 서술형, 이런 건 이곳에선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대신 아이들은 일정 시간 동안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 상황에 던져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화성기지에서 산소 공급 시스템이 고장났다. 남은 자원은 30%, 제한 시간은 단 10시간. 팀원들을 설득해서 당장 해결책을 설계하라. 여러분, 이건 수학 문제도 아니고 과학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순한 코딩 시험도 아닙니다. 이건 아이의 사고방식 자체를 테스트하는 아주 정교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똑똑한 애들만 뽑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머스크는 문제 잘 푸는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다시 정의하는 아이를 찾고 있거든요. 자,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도대체 머스크가 말하는 지능이란 뭘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목맸던 IQ 점수? 아니면 전교 1등의 암기력? 계산 속도? 아니요, 머스크가 집착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뻔한 지능이 아닙니다. 이 교육 실험의 철학적 중심에는 딱 두 가지 개념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어요. 바로 제1원리 사고와 협업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 하나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레고 블록으로 만든 멋진 성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기존의 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 성은 이렇게 생겼고 이 설명서 보이지? 이거 그대로 따라 만들어. 그럼 아이는 설명서를 달달 외워서 성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00점을 받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아이는 당황합니다. 왜 무너졌는지 고민하기보다 설명서랑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사고가 멈춰버려요. 하지만 제1원리 사고를 배운 아이들은 접근부터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성을 아예 통째로 부셔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레고 조각 하나하나의 본질은 뭐지? 이걸 꼭 성으로만 만들어야 할까? 비행기나 다리, 혹은 완전히 다른 구조물은 안 될까? 즉, 남이 정해준 결과가 아니라 재료부터 다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협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붙습니다. 혼자 레고 조각 붙잡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각자의 강점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요. 누군가는 구조를, 누군가는 에너지를, 누군가는 속도를 담당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해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머스크는 이걸 단순히 집단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의 신경망처럼 연결된 사고에 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지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보세요. 텍사스 평균을 아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곳을 두고 21세기형 아카데미라고 불러요. 고대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물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트주의의 결정판이다.
인간을 부품처럼 분류하는 공장이다. 이런 나의 말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머스크의 관점은 아주 명확하고 차갑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는 순간이 오면 인류에게 필요한 건 평균적인 지식인이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는 소수의 리더뿐이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안에서는 뭘 가르치는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는 겉으로 보이는 철학이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시키는 공부가 과연 미래에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사스 바스트롭 인근, 이 교육 실험이 진행되는 공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가 학교 맞아? 우리가 떠올리는 교실, 책상, 칠판, 그리고 선생님이 없습니다. 대신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랩이라고 불립니다. 커다란 공유 오피스처럼 생긴 공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흩어져 있어요. 누군가는 바닥에 앉아있고 누군가는 벽 전체를 화이트보드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이 장면들은 공식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관계자들의 증언과 일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모습이, 과장은 줄이고 그들의 방향성만 보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나이별 수업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10살이든 15살이든 같은 문제에 동시에 접근합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한쪽에서는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관절 움직임과 에너지 효율을 테스트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가상의 화성 거주 구역을 설정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자원이 고갈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만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AI 기반의 맞춤형 증강 교육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아이에게 개인화된 AI 튜터가 붙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AI가 문제 대신 풀어주는 것? 아니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개념에서 막히는지, 어떤 설명 방식에 뇌가 반응하는지, 심지어 언제 지루해지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텍스트 설명이 안 통하면 시각화로, 그래도 안 되면 시뮬레이션으로, 끝내 게임 구조로 바꿔버립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는 상태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없애는 것. 2025년 글로벌 에듀테크 리포트들을 보면요, 이런 AI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습 속도가 기존 교육보다 몇 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7배냐 5배냐가 아니라 학습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 아이들은 모르는 걸 억지로 참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막히는 순간 도구를 찾는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AI가 다 알려주면.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큰 비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거든요. 인간이 생각하기 전에 AI에 의존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그런데 말이죠, 머스크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죠. 자, 이제 머스크가 그 비판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가 준비한 진짜 소름 돋는 장치를 공개할 때가 됐네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AI가 다 알려주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머스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세시스라고 불리는 아주 기괴한 종합 시뮬레이션 게임을 도입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게임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은요, 규칙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창 전략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중력이 바뀌어버려요. 잘 쓰던 에너지원이 증발하고 갑자기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아이들은 매번 이 완전히 새로운 조건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AI는 정답을 주는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트릭스터 역할을 합니다. 예측을 깨고 기존 전략을 사정없이 무너뜨리죠. 아이들이 익숙한 해법을 쓰려고 하는 그 찰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암기한 지식은 여기선 아무 쓸모가 없구나. 정말 필요한 건 지식을 언제, 어떤 도구로 꺼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 능력이라는 걸요. 여기서 지식은 조장 대상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도덕성과 의사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에선 착하게 살아라 같은 뻔한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잔인하고 극단적인 선택 상황을 던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이 가장 많은 생존 확률을 만드는지 데이터로 계산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비판이 정말 거셉니다. 감정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냐? AI 지휘관 양성소 아니냐? 라는 말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여기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내부 설문과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아이가 단순히 착한 아이보다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미 이런 냉혹한 선택이 우리 곁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인간과 AI의 연결을 전제로 한 사고 훈련이에요. 물론 공식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뉴러 인터페이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뇌가 더 많은 정보와 더 빠르게 상호작용할 미래를 대비한 인지훈련 연구는 실제로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고학년 과정에는 언어를 최소화한 협업, 비언어적 의사전달, 그리고 반응 속도 중심의 문제 해결 훈련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확실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영재 교육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AI와 공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려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 질문 아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떠도는 이야기와 달리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IQ 테스트 기준으로 보면 상위 0.1% 천재들이 아닙니다. 일부는 120대, 130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럼 IQ 150만 받는다는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머스크가 말하는 지능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IQ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는 건 문제풀이 점수가 아니라 인지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구조를 바꾸는지, 정보가 폭주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판단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쉽게 말해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업데이트 가능한 아이를 찾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오죠. 이곳은 천재를 선발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한 사고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실험장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능이 더 이상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환경과 훈련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특성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능이 업그레이드 가능한 하드웨어라면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시키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영상의 결론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이 실험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많은 분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건 머스크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세계 아니야?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이 질문에 선뜻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더 이상 특정 대학 이름이나 학점이 최우선 기준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질문들이 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 실패 이후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이력서보다 프로젝트 로그를 먼저 봅니다. 무엇을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스페릿 같은 교육 실험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많은 분이 불안을 느끼시죠.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아이는 저런 환경이 아닌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머스크의 교육 실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과목은 코딩도 아니고 물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과 역사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계산과 최적화는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목적을 세우지 못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이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머스크조차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고 속도가 빠르고 정보 처리량이 높은 인간이라도 목적 없는 지능은 결국 고성능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교육 실험의 깊은 층에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AI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질문을 던져라. 여러분, 다시 IQ 150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전통적인 IQ 점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보는 진짜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가 폭주할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가. 둘째, 기존 전략이 실패했을 때 빠르게 사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셋째,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가. 이 세 가지는 시험 점수로 절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돈이 계급을 나눴다면 이제는 AI와 얼마나 잘 협업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교육 불평등 보고서들에서도 이 흐름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지능의 양극화는 단순한 성적 격차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격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교육 실험이 보여주는 핵심은요, 이 능력들이 특정 학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실행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이후를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생존 도구입니다. 첫째, 정답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지식은 무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결정하는 능력은 여전히 희소합니다.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어떤 조건을 줄지,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할지 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문맹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날로그 감각을 유지하십시오. 이건 의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교육 실험에서도 아이들은 매일 일정 시간을 실제 물리 세계와 접촉합니다. 흙을 만지고 기계를 분해하고 손으로 조립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현실의 물리 법칙을 몸으로 이해하는 감각은 오히려 가장 희귀한 자산이 됩니다. 가상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지능은 진짜 위기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셋째, 제1원리 사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공부, 남들이 가니까 가는 길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이 문제의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십시오. 문제를 쪼개고 다시 조립하는 능력은 IQ 점수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이 천재 공장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교육 공식에 안주하지 마라.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전장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입니다. IQ라는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만의 문제를 정의하고 나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앞으로의 진짜 지능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고력을 키워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